여러분, 자영업자 빚 탕감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빚이 졌다면 탕감을 해주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 탕감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사실 난리였잖아요. 왜 난리였느냐? 아니, 빚을 1원 하나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갚는 자영업자는 뭐냐? 갚지도 않는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60%에서 90%라는 빚 탕감을 해주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모랄 해저드가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원 한 장 안 갚은 게 없습니다. 1원 한 장까지 다 은행에 갖다 갚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빚 탕감을 해달라. 저는 그런 생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빚 탕감을 해준다는 자체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채가 위기 수준이고 이 자영업자 부채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어렵다는 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빚 탕감해준다? 60%에서 90%다? 이러니 반감은 그야말로 덜불처럼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또 바꾼대요. 또 바꾼대.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꾼답니다. 빚보다 자산이 많으면 빚 탕감 안 해준다 이거예요. 빚보다 자산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내 빚이 1억 원이 있는데 내가 사는 집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참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뚜렷해야 되잖아. 이게 마치 말입니다.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거 하나 고치고 저거 하나 고치고 이렇게 되면 그 자동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굴러갈까요? 저는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고장나서 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그 현실을 분석을 했으면 국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책을 발표를 해서 모든 일을 벌여야 되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산이 겨우 말입니다. 빌라 한 채 갖고 있어요. 빌라 한 채라 그러면 뭐 3, 4억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내가 가게를 계속해서 꾸려가다가 유지하는데 2억 5천의 빚을 졌다 쳐요. 그러면 빌라가 3억이고 빚은 2억 5천이면 5천 차이가 나니까 안 갚아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정책을 누더기로 만드냐. 정책이라는 게 한 번 만들면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진짜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는요. 나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빚보다 자산이 많으면 빚 탕감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아마 망연자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새출발 기금 발표를 앞두고 이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발표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없어졌던 겁니다. 애초에 말입니다. 빚 탕감이라는 걸 들고 나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이런 걸 들고 나오는지 만약에 빚 탕감을 들고 나오려고 했다면 진짜 경제가 어려웠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
새출발기금 금융권 합의 내용을 보면요.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 원금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산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부채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 5천에 대해서 말입니다. 5천에 대해서만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에 대해서만 이거 해준다는 이야기가 60에서 90%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5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저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결국 공시지가로 정하는 건가요? 내 부채, 내 순자산을 이게 복잡하거든요. 결국이요.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차주별로 채무 매입 한도 일부도 조정을 해주고요. 원금 감면은 부실 무담보 채무로 한정하겠다는 거. 무담보 채무. 담보 채무가 아니라 무담보 채무로 한정하겠다. 또 담보 채무는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탄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에 대한 충격파도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만 계속되니 그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탄감 제도가. 또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산 5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채가 각각 1억씩 있어요.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에서는요. 채무조정 대상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에서 최대 감면액이 90%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왜 해주냐 이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억 원이 있으면 지금은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4,500만 원이죠. 90%면 최대니까 4,500만 원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참 답답하기 거지없네요. 진짜 답답하기 거지없네요. 이게 국민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정책은요. 진짜 똑부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 진짜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말입니다. 국민은 더 혼란스러워하고요.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면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저는 심각한 이게 경제 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엇박자가 심해서야 이게 뭐 정책이라는 게 이게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니까 사실 더 무서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있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은요. 이게 밀실에서 일어나는 정책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탁상에서 이루어진 거고 서류상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이런 통계까지도 조작이나 왜곡을 해서 실제 정책에다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책은 실행이 됐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는 거꾸로 갔습니다. 경제는 거꾸로 갔어요.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나 입안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탁상에서가 아니라 서류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말입니다. 눈으로 여러 번 찾아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집을 살 때 어떻습니까? 한 번에 대뜸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그만큼 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책도 발품을 팔라는 거예요. 발품을 팔고 또 데이터로도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발품을 팔고 데이터로 조사한 것을 진짜 객관적이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자연현상이나 혹은
어떤 흐름 때문에 경제도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이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때문에 경제 어떤 흐름이 바뀌는 것을 그걸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말입니다. 옛날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점이 없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100일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치적으로 내세운다면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의 치적 물론 예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실제로 1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물량이 그만큼 내려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그만큼 나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렸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렸고 실제 대출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못 받아요. 자영업자 대출 아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예 안 됩니다. 대출. 예, 웃긴 나라예요. 진짜 자영업자 대출 안 됩니다. 제가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잘 알잖아요. 예, 예, 실제로 대출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좀 침체 국면이 간다. 여기에다가 지금 공급에 대한 발표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더 빠지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그게 치적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입방아에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괜히 내로남불처럼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현장을 발품팔아서 보고요. 지표와 비교한 다음에 국민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설명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발표를 했다가 이렇게 수정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원성은 더 커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빚 탕감해준다. 60에서 90%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산 빼기 부채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만 해주겠다. 이것은요 또 한 번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답답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답답해요. 왜 정책을 이렇게 펴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